마지막으로 목 신경성형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시술에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척병원 비수술센터의 최민철 원장입니다. 목에도 허리처럼 척추관 협착증 또는 추간공 협착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정도에 따라 목만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어깨, 팔,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또는 등 쪽으로 방사통, 저린 증상, 감각 이상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에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손에 주먹을 쥐는 것도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을 놓치기도 합니다. MRI 사진을 예로 보자면 오른쪽 경추 5번, 6번 사이에 추간공 협착증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오른쪽 팔 전체, 손끝까지 찌릿찌릿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동네 병원에서 여러 차례 목 주사 치료와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받아왔었으나 전혀 호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경추 MRI를 찍고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추 신경성형술에도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변에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검정색으로 퍼지는 모습이 바로 조영제로 확인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신경의 모양을 따라서 조영제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도관이 뻥 뚫리면서 물이 잘 흘러내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허리와 마찬가지로 병변 부위에 가느다란 관을 거치해 놓았다가 추후 2차 약물까지 주입 후 관을 제거하면 시술이 종료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허리, 목 신경성형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시술에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시술하게 되면 꼬리뼈 주변에 흉터가 남게 되는 게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꼬리뼈는 거의 대부분 3일 이내에 아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면서 감염 예방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환자분들께서 너무 무섭다고 전신 마취를 하거나 재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경성형술은 시술 중에 환자분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카테터가 병변 부위까지 가까이 가서 유착 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환자분은 평소에 아프던 곳에 자극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더 정확하게 시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마취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몸에 부담이 덜하고 또 당일 입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진행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신경성형술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떤 치료든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분당척병원 비수술센터 최민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